이 양도세는 산출식이 굉장히 단순한데요.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잘 몰라서 하는 소리거든요.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집할 때 내는 세금 양도세입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아파트 양도세 절세 방법. 두 번째, 단독주택 양도세 절세 방법입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분은 단언컨대 양도세 5천만 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파트 양도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파트의 양도세라는 거는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양도세는 산출식이 굉장히 단순한데요.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을 빼고 필요경비만 차감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양도세가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잘 몰라서 하는 소리거든요. 내용을 확인해보면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바로 아파트 수선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선비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우리 필요경비 항목에서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양도세 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 자산의 가치 자체가 높아지는 정도의 어떤 대수선을 얘기하는 거죠. 없던 엘리베이터를 갖다 붙인다든지. 아니면 바닥을 대리석으로 바꿔도 되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자산 가치가 증가한 거죠. 이렇게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들은 우리가 양도세 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대되는 개념인데 도배를 다시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변기를 다시 수선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보지 않고 그냥 원상 회복한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선비 지출로 절세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어떻게 절세가 가능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리모델링이에요. 이 리모델링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공사하는 거거든요. 바닥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싱크대도 고치고. 근데 영수증을 갖고 오시는 걸 보면은 이런 영수증들이 다 따로따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바닥 뭐 교체 50만 원, 벽지 장판 150만 원, 뭐 싱크대 고치 얼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 비용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거 수익적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양도세 때 경비처리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견적서라든가 아니면 계약서라든가 현금영수증 이런 증빙자료를 받을 때 인테리어 아니면 또 실내 공사, 뭐 대수선 공사 이렇게 대규모의 공사를 한 티를 내는 그런 증빙자료를 받으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제 인테리어 견적서들을 같이 첨부를 해서 신고를 하면은 세무 공무원분들도 내용 보시면 다 아시거든요. 이게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적게는 뭐 3, 4천에서 많게는 뭐 1억 넘게 인테리어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양도세 할 때 우리가 경비를 인정해주고 싶어도 예규 자체가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수익적 지출처럼 보이는 부분을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선 이런 거 비용 처리 해주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견적서나 이런 증빙 자료를 잘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는 저희가 실제로 저희한테 양도로 신고를 별도로 문의해 주셨을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영상에서 얘기하셔도 되는지 오늘 실전 상금 노하우를 뭐 공개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 예를 하나 얘기를 해주실래요? 굉장히 핫한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요. 레미안 원 펜타스 양도세입니다. 저도 정말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인데요. 뭐 당첨된다면은 뭐 안전마진이 15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 케이스를 갖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평수라고 하죠. 84 타입 이걸로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고요. 꼭 인테리어 관련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자나 이런 뭐 분양을 고민하신 분이라면은 작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주자 모집금고를 보면은 분양가가 21억 6천에서 23억 3천까지 공급가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 중간을 잘라서 분양가를 22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예상 양도가를 추측해 보면요.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이제 레면 뭐 원베일리 뭐 이런 데가 지금 뭐 같은 평수의 매매가가 한 40억 정도도 나와 있기도 해요. 근데 뭐 원페타스는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레미안 퍼스티지 평균 매매가는 한번 37억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양도가 37억 원에서 분양가 22억 원을 빼면은 15억 원의 차익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전마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세법에서는 양도 차익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케이스에서 양도세는 두 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 경우와 2주택 이상이거나 요건을 충족 못해서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단지의 경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세법상은 조정 대상 지역이기도 하죠. 2년 실거주 의무하고 3년 전매 제한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1세대 1주택 요건은 충족하고 3년 거주 3년 보유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3년 보유, 3년 거주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적용하면요. 양도세가 약 2억 8,700만 원이 계산되고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은 양도세가 약 5억 6,700만 원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네.
한 2배 차이 정도가 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인테리어 내가 만약에 1억을 했다고 가정하면은 얼마나 절세가 되냐? 비과세인 경우에는 2,200만 원이 절세가 되고 비과세가 아닌 경우에는 약 4,300만 원, 거의 5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 양도세가 절세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경우에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보유하면서 재산세 혹은 뭐 종합부동산세, 뭐 마지막으로 양도할 때는 이제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다른 세금들도 꼭 염두를 해두시고 대체적으로 이제 자금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른 양도 차익이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자금 계획을 꼭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행 법령은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돼 있잖아요. 매년 연장되고 있긴 한데 만약 다주택자 중과세가 다시 부활된다라고 하면 세금이 큰 폭으로 이제 2배 이상 거고요. 그리고 올해 분양받고 입주하신 후에 3년 후면은 이제 2028년 말이잖아요. 그때 세법이 어떻게 변동돼 있을지 그런 것도 모르니까 단지를 이제 분양받으시게 되는 분은 매매 시점에 세법 개정 사항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절세 혜택이나 이런 걸 받아보기 위해서는 분양 받은 시점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도세는 양도 시점에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양도 시점의 법령이 어떻게 개정될지나 이런 변동 같은 내용을 투자자분이나 아니면 뭐 실거주자분들은 계속 꾸준히 이 내용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케이스 말고 세무사님께서 실제로 절세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겸용주택에 대한 비과세권이 있었어요. 겸용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 부분과 주택 외의 부분, 그러니까 상가 부분 같은 게 같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데 주택의 연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가지고 과세를 하고 주택 외의 부분이 더 크다면 주택 부분은 주택 부분으로 과세하고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 외의 부분으로 과세하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제가 수임했던 건이 이런 겸용주택이었는데 이 관건이 옥탑방이 있었어요.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주택으로 가정되면 연면적이 주택 연면적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고 만약에 이 옥탑이 주택이 아니다라고 가정한다면 주택 외의 부분이 더 컸던 거예요. 주택 외의 부분이 더 크다는 케이스가 나오면은 세금 한 6,7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그분 얘기를 다 듣고 하니까 이 옥탑방은 자녀분 방으로 썼다는 거죠. 세면대나 이런 이제 주거 시설이 이제 다 돼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분이 양도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그분 말씀 듣고 나니까 저는 이제 확신이 되는 거죠. 분명히 비과세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증빙자료를 충분히 갖춰갖고 담당자한테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렸더니 담당자께서 알겠다. 그럼 빨리 해결해 주시겠다. 빨리 결정 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실무는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또 찾아갔죠. 제가 이제 세무서 계속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그 담당자분께 이거 나가가지고 확인해 달라. 저하고 같이 현장 확인하시자라고 제가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께서 확인하시고 이거 맞네요. 주택이네요. 라고 하셔가지고 비과세 이제 확인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공무원분이 또 적극 행정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의뢰하셨던 분께서도 뭐 수수료는 뭐 조금 더 내셨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확답을 드렸기 때문에 좀 마음도 편해하셨고 비과세도 받았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케이스가 한번 있었고 우리 이승사님도 2017년 당시에 세법 개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특히나 이제 주택에 대해서 민간임대주택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되게 많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주택특례 제한법 중에 하나인 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다른 주택이 다 민간임대주택이고 거주하는 주택이 실제로 2년 동안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민간임대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통해서 이 거주주택을 일생에 한 번 뭐 비과세 받는 그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세무사님들이 우리 양포세무사라는 게 되게 많이 유행어였었는데 양도소득세가 워낙에 가산세나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좀 이제 자리 잡으신 세무사님들은 양도소득세를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는 그때 자리를 잡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 거주택 비과세 특례로 제가 영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비과세로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 세무사님께서 양도세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는 저희가 이제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세금은 아니거든요. 이 단순한 만큼 절세 포인트가 많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세금을 준비하셨던 분들과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 금액이 큰 만큼 절세 금액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날 수가 있거든요. 사전에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절세가 가능하다면은 세무대리인이 좀 발로 뛰고 이런 세무대리인을 좀 만나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뭐 세금 관련돼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젊은 세무사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이제 모드텍스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픈 베타 기간이긴 한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자산에 관한 세금, 양도세라든가 뭐 상속 증여 문의할 수 있는 상담하기 기능이 있으니까요. 아래 하단에 저희가 주소에 남겨놨으니까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싶습니다. 직접 상담 드리잖아요. 상담이 들어오면 그렇죠. 네, 우리가 네, 모드텍스 TV의 이번 주제인 양도세 절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의 절세 파트너인 모드텍스가 이번에 베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링크에 남겨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자들의 사업 파트너 모드텍스가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좋아요, 모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